자, 네, 이번 시간에는 감염성 심장질환, 감염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장을 이렇게 봤을 때 감염성 심장질환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판막 쪽에, 그러니까 심장 내부죠. 심장 내부, 특히 이 판막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균이 자라는 심장 내막염. 그리고 여기 밑에 근육, 이 근육,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겠죠? 이 근육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 중요해서 빨간색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심장을 싸고 있는 그 막이 있겠죠? 이렇게 막은 두층이니까 두층으로 할게요. 요 막에 염증이 발생한 심장 막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균이나 이런 실제적인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건 얘밖에 없고요. 여기 실제로 이제 균이 자라는 얘밖에 없고요.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선행하는 감염에 대한 염증,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그냥 염증이 나오는 라고 생각하시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그냥 염증이 좀 생기는 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심장 내막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심장 내막염 같은 경우에 핵심 워딩은 판막입니다. 이제 판막. 이 판막이 손상이 받았거나 아니면은 인공 판막이 있으면 그 판막에 이제 혈소판이나 아니면 이제 섬유소 같은 것들이 붙을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침착이 되면서 이제 혈전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전에 이제 외부에 있는 균들이 이렇게 해서 붙는 거죠. 이렇게 균들이 이 혈전에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성장하고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혈전에 붙어서 커진 거를 우리가 붙어서 커진 이 덩어리를 베지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용어입니다. 판막에 발생한 베지테이션이 심장 내막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판막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붙어서 균이 막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 심장의 손상을 판막의 손상을 조금 더 가속할 수 있겠죠. 이제 이 판막의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심잡음의 더 증가되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얘가 지금 혈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서 나가면서 말초 색전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내부에 균이 있으니까 얘가 막 퍼져 나가면서 이제 지속적인 발열을 당연히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니까 심장 내막염의 핵심은 뭐냐면 발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발열에 더불어서 심잡음이 들리거나 이제 판막 손상에 의한 심잡음이 들리거나 혹은 말초에 점출혈이 있으면 우리는 심장 내막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점출혈은 뭐 문제 나오겠지만 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점출혈, 이런 막 뭐가 알록달록한 팔다리에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열이 있고 그다음에 심잡음이 있으면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는 뭘 해야 되냐면 혈액 배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균인지 알아야 되니까 혈액 배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심초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막 허혈성 심질환의 운동 부하 검사라든지 이런 특이한 검사들 있잖아요. 저기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검사를 제외하고
앵간치 모르겠다 싶으면 심초음파를 하시면은 진짜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초음파 왜 하는데 하면 이제 요거를 판막에 붙어있는 이 베지테이션을 눈으로 실제로 확인하겠다 해서 심초음파를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겠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고, 만약에 항생제로 치유가 안 될 정도의 빡센 균이거나 아니면 계속 재발한다, 그럼 이제 판막이 문제니까 판막을 수술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발열에 더불어서 심잡음과 점출혈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있으면 우리는 심장 내막염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혈액 배양과 심초음파를 찍어보고 치료는 항생제와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심근염에 대해서 해볼게요. 마이오카다이티스, 심근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더 쉬워요. 자, 근육이 문제이기 때문에 기전을 보시면은 과거에 일단 선행하는 감염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목이 아팠다던가 아니면 뭐 기침을 했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이후에 이제 뭐 호흡 곤란이나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발열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염증 반응이니까. 발열에 더불어서 지금 근육이 염증에 의해서 손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심근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트로포닌이 들어있겠죠. 심근 요소 트로포닌이 분출되면 우리는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다, 심근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자, 그러시면 되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심근염에 대한 치료는 사실 문제로 잘 출제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치료에 대해서 출제했던 부분은 전격성 심근염. 자, 전격성 심근염 용어는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얘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근육의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트로포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한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너무 손상이 발생되니까 얘가 수축력이 갑자기 급감해버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성 쇼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쇼크니까 당연히 수액이랑 승합제를 사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혈압이 잘 안 오르면 BP가 오르지가 않으면은 기다려야겠죠. 여기 이제 심근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에크모를 조금 써볼 수 있겠다. 여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중요한 점은 발열이 있고 트로포닌이 있는 걸 보고 심근염인 걸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막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리카다이티스, 심장막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심근염이랑 기전은 똑같습니다. 선행하는 감염에 의해서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심장막염은 심장의 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심장막이 비세랄과 좀 크게 그릴게요. 비세랄과 파리에탈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여기 이제 여기가 원래 윤활액으로 이쁘게 이렇게 착 차 있어요. 이렇게 윤활액으로 이쁘게 착 차 있으면서 제가 많이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원래는 착 붙어 있죠. 윤활액이 착 되면서 평상시에 얘가 매끄럽게 샥샥샥 돼야 돼. 그런데 여기 이 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여기가 막 거칠거칠해집니다. 그러면서 움직이면 얘가 착착 움직이면서 서로 마찰이 되면서 이 마찰로 인해서 이 비세랄이 아니라 파리에탈에 통증 신경 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흉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숨을 크게 들이쉬면 가슴이 확장이 되잖아요. 얘가 밀리면서 위가 더 마찰이 되겠죠. 이 핵심은 심호흡으로 악화되는 통증. 자,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빗세라는 여기 심장에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파리에탈은 떠 있으니까, 지금 마찰 때문에 떠 있으니까 앞으로 숙이면 파리에탈 얘는 가만히 있고 이 파리에탈이 앞으로 이동해서 이 사이가 멀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찰이 아무래도 줄어들 테니까 덜 아프겠죠. 그래서 심호흡이 악화되고 숙이면 완화되는 통증. 이게 핵심입니다. 네, 요게 있으면 심장 마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심근염일 때도 마찬가지고 심장 막염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지금 실제로 균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얘는 심지어 균이 아니라 보통은 대부분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한번 지나간 이후에 요거에 대한 과도한 염증 반응이 문제니까 치료는 엔세이드 같은 소염 진통 엔세이즈 엔세이즈 같은 이상하더라. 엔세이즈 같은 소염 진통제로 조금 진정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면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있죠. 자, 이 심장막에 그냥 염증이 조금 생겨서 마찰이 조금 생기고 이런 통증이 생기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염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잖아요.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이 막 사이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물을 우리가 심장막액인가? 심장막 삼출액이라고 부르네요. 심장막 삼출액. 페리카디알 이퓨전이겠죠? 심장막 삼출액이 여기 이렇게 막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물이 너무 빠르게 많이 찼어. 너무 빠르게 많이 확 차다 보면은 얘가 심장을 누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가 확 약간 벽처럼 확 느껴지겠죠? 그러면서 이 심장이 이완기에 갑자기 많이 생기면 이완기 때 확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심장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심장 압전이라고 부릅니다. 페리카디알이 아니고 카디악 탐포네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심장막염이 갑자기 확 일어나면은 이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막 발생하면서 심장이 이완기 때 확장이 안 되고 탁 갇혀버리는 그러면은 심장 압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기가 심장이 이완되지 못하면은 물이 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프리로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피를 못 채우는 거죠. 피를 못 채우니까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고 심장이 내보낼 수가 없으면서 이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는 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심낭 악정의 세 가지 특징은 이거예요. 일단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니까 저혈압이 발생하죠. 자, 그리고 프리로드가 감소하면 물이 못 들어오고 여기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정맥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팽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심음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를 얘가 차단하면서 심음이 감소합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있으면 심장 막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있으면 심낭 압전인 겁니다. 얘네 둘은 공존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심장 막염이 갑자기 확 일어나면 일어나면서 물이 차면 심장 압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심장 압전인 걸 알았어. 그럼 뭘 해야 돼? 치료로 당연히 이 물을 빼줘야겠죠? 이거는 이제 심낭 천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부터 해야죠. 이게 있으면 우리는 의심을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확진을 했지만 실제로 확진이 아니잖아요. 진단은 모르겠으면 뭐다? 심초음파다. 심초음파를 보면 여기 실제로 요거예요. 심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물이 찬 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장이잖아요. 포천법이네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이 다 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보시고 그러면은 물을 빼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고요. 이제는 거의 이제 또 디저트죠. 디저트로 뭐가 있냐면 교착 심장막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약간 조금 우리가 했던 요거는 약간 지금 급성 느낌이잖아요. 이거의 약간 만성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가 갑자기 염증이 갑자기 확 생기면서 물이 갑자기 확 차면서 심장을 팍 눌러버리면 압전이 되는 거고요. 교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성 염증이죠. 만성 염증하면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유가종까지 형성할 정도의 결핵이겠죠. 이런 것들. 어쨌든 만성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석회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장막이 석회화가 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심장막이 딱딱하니까 심장 이완이 제한되고 조금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석회화되는 걸 제거해야 되니까 심장막 제거술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석회화를 이렇게 줍니다. 딱 보이시죠? 여기 석회화, 이렇게 석회화 흰색 석회화를 실제로 줘요. CT를 줄 때도 있고 엑스레이를 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석회화가 확 주면은 치료는 심장막 제거술을 치료로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석회화를 보고 제거 선택하면 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심장 문제인 것까지 보통은 알 수 있어요. 이거 심장 문제구나. 사실 선지를 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발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감염성 심장 질환에 대한 문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막염, 엔도카다이티스와 심근염, 마이오카다이티스와 심막염, 페리카다이티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발열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발열 빼고 말씀드릴게요. 심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심잡음이 있고요. 그리고 말초에 점출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내막염이구나. 이걸 아시면 되고요.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트로포닌이 증가되어 있다. CKM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성적인 손상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약간 스템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보통 발생하고요. 트로포닌이 약간 급성 손상의 지표입니다. 어쨌든 심근표지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막염 같은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 바뀌는 심호흡 악화, 그리고 숙이면 완화되는 통증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은 각각을 의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심내막염은 혈액배양으로, 얘는 실제로 지금 균이 있는 거니까 혈액배양으로 균을 확인해야 되고요. 심초음파로 베지테이션을 확인하면 되겠죠.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뭐 하지? 모르겠네요. 얘도 심초음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심막염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심초음파를 하시면 되겠다. 이 파트는 사실 모르면 심초음파를 하시면 돼요. 얘는 좀 중요하다. 혈액배양과 심초음파. 얘는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심막염은 실제로 균이 있으니까 항생제를 써야겠죠. 얘는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는 거 안 써야겠다.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없는 건 그냥 안 쓸게요. 물론 이제 이론을 보시면 뭐가 많을 거예요. 뭐 이 검사도 해야 되고 저 검사도 해야 되고 치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모두 알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심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세이드 통증 완화가 필요하다. 이부프로펜이 답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통 소염을 조금 시켜주면 되겠다. 자, 얘는 이제 끝이고요. 추가적인 질환이 있었죠.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격성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근육이 조금 파괴되고 있지만 트로포닌이 증가되곤 있어. 하지만 그냥 뭐 조금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면은 어차피 자연 치유될 거야. 조금 진정시켜 좀 참아봐.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데요. 이 전격성 심근염이 발생하면은 근육에 너무 급작스러운 손상이 발생하면서 근육이 다 심장 근육에 갑자기 다 녹아내리는 거죠. 너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니까 순간적으로 시민성 쇼크도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로 수액과 승합제 그리고 이걸 썼음에도 안 되면은 에크모를 쓰면서 시간을 조금 벌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막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얘가 더 중요해요. 문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카디악 탐포네이드의 심낭 압전이죠. 심장 압전. 카디악 안 쓸게요. 카디악 탐포네이드가 가장 중요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심장막에 물이 차면서 이 물이 심장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은 뭐였죠? 저혈압. 프리로드가 감소해서 카디악 아프시 감소하니까 저혈압. 프리로드가 감소하니까 물이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경정맥 팽창. 그리고 저기 뭐야? 얘가 지금 물이 심음 청진을 막고 있으니까 심음 감소.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얘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실제로 초음파를 확인해서 물이 차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는 센테시스 심낭 천자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요. 얘도 조금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교착 심장막염이 있지만 그러면 얘는 석회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장막 제거를 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질환이 지금 어떤 감염성 질환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했습니다.